마블의 대표 빌런이라고 하면 타노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마블 영화를 통해 타노스라는 빌런은 대중에게 친숙해졌고 빌런이지만 그의 업적 역시 강렬했죠.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의 타노스는 일당백이라고 할 만큼 타노스의 비중이 너무나도 컸기에 타노스의 곁에서 타노스를 보좌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역시 강한 캐릭터들이며 최강의 빌런 타노스를 보좌할 만큼 엄청난 능력들을 가졌죠. 이들은 블랙오더라고 하여 타노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는 정예 멤버들로 유명합니다. 각각의 캐릭터 하나하나가 행성 하나쯤은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캐릭터들이지만 영화에서는 많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원작에서의 블랙오더의 멤버들을 살펴보면 에보니모, 블랙드워프,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콜버스 글레이브, 슈퍼자이언트, 블랙스완으로 총 6명인데 여기서 에보니모, 블랙드워프, 프록시마, 콜버스는 영화에서 등장했었으며 슈퍼자이언트와 블랙스완은 등장하지 않았죠. 블랙오더들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우주의 천체나 검은색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가장 먼저 에보니모는 흑단을 뜻하는 에보니, 블랙드워프는 검은색을 뜻하는 블랙,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는 한밤을 뜻하는 미드나이트, 콜버스 글레이브는 까마귀를 뜻하는 콜버스, 슈퍼자이언트는 가장 크고 태양보다 밝은 별인 초거성을 뜻하는 슈퍼자이언트, 마지막으로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를 뜻하는 블랙스완을 뜻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블랙오더 멤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MCU에서는 타노스의 강함에 묻혀 매력을 발산하지 못했던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보니모라는 이름의 어원은 에보니라는 흑단에 모라는 입의 뜻이 합쳐진 이름으로 육체파가 아닌 지략가인 에보니모의 특징 중 하나인 말을 의미합니다. 에보니모는 상대하는 대상에게 특유의 언변으로 상대를 조종하거나 멘탈을 박살내기도 하는데 말로써 상대의 정신을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로 만드는 에보니모의 특징이 이름에 잘 나타나 있죠. 마블 코믹스에서 에보니모의 탄생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오더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온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죠.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블랙오더라는 정예부대가 탄생하기 이전 타노스는 도살자 비행대라는 우주 침략 부대의 지휘관이었고 에보니모는 그 도살자 비행대의 일원이었다는 점이죠. 또한 현재 블랙오더 멤버인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도 같은 도살자 비행대 출신이었습니다. 에보니모는 블랙오더 멤버 중에서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특히나 블랙오더가 되기 전부터 타노스를 배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노스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본인의 야망이 우선인 캐릭터죠. 한때 타노스는 아다머록의 부활을 막기 위해 도살자 비행대에게 임무를 주었고 아다머록을 숭배하던 우주진리교에 의해 타노스의 함선이 파괴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에보니모와 프록시마는 타노스를 배신하고 도망을 갔지만 타노스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그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다시 부하로 받아들이고 블랙오더로 승격시킵니다. 에보니모의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보다는 정신적인 능력이 강한데 주로 코믹스나 영화에서 자주 보여주었던 염력, 텔레파시나 마법 등의 능력이 뛰어나며 겉모습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약간의 무술도 가능합니다. 이런 에보니모만의 특별한 능력이라면 처음에 말한 말입니다. 에보니모는 자신의 이름처럼 새까만 현울림으로 상대를 현혹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에보니모가 대상에게 속삭이는 것은 마치 최면과 같이 말만으로 상대를 조종할 수 있으며 프로페서 X나 엠마 프로스트가 사용하는 텔레파시와는 다른 부류입니다. 그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강한 정신력을 가진 자들도 에보니모의 명령에 따르게 되죠.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타노스가 자신의 아들인 테인을 찾기 위해 지구를 침공했을 당시 소설어 스프림인 닥터 스트레인지를 현혹하여 테인의 위치를 찾아내고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마법을 구현하게 하여 슈마고라스를 소환해 뉴욕을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닥스를 통해 테인을 찾고 테인의 강함을 본 에보니모는 타노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다시 한번 타노스를 배신하고 테인과 함께 지구를 떠나기도 합니다. 블랙오더라고 하면 타노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멤버들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에보니모나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처럼 본인들의 야망을 위해 타노스를 이용하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라는 이름의 어원은 태양 다음으로 지구와 가장 근접해 있는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과 자정을 뜻하는 미드나이트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가장 가깝다고는 해도 거리는 무려 4244광년 떨어져 있죠.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항성은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의 이름의 뜻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어둠 또는 지구에 들이우는 어둠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도 앞서 소개한
에보니모처럼 출신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보니모와 마찬가지로 도살자 비행대의 멤버였으며 후에 블랙오더로 승격하게 되죠. 프록시마가 블랙오더로 승격하게 된 이유는 도살자 비행대로서 타노스와 함께했던 것도 있지만 그녀의 전투력과 잔혹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알아본 타노스는 그녀를 인정하고 죽어가는 별로 만든 창을 하사하기까지 합니다. 예전부터 창을 주무기로 삼고 싸웠던 프록시마는 타노스가 하사한 창을 통해 더 강하고 잔혹해집니다.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의 능력은 초인적인 힘과 스피드는 기본이며 여성형인 외형과는 다르게 내구성과 지구력이 뛰어난데 맨몸으로 우주에서 대기권을 통해 지구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기권 진입을 통해 몸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아도 약간의 상처만 입을 정도로 강인한 육체를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면에서 최상위 스펙을 가진 프록시마는 지구에서 가장 튼튼한 몸을 가진 루크 케이지와의 전투에서도 루크 케이지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는데 총알이나 메스로도 상처를 입지 않는 루크 케이지가 프록시마의 공격에 피를 흘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죠. 이런 프록시마의 또 하나의 능력이라면 바로 그녀가 사용하는 창이겠죠. 육체적인 면에서 상대할 자가 없을 만큼 강한 프록시마에게 무기까지 지어졌으니 혼자서도 행성 하나쯤은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프록시마가 사용하는 창은 앞서 말했듯 타노스가 하사했습니다. 죽어가는 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녀의 창은 내구성은 물론 투창 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창에 한 번 타격당한 대상은 프록시마가 대상을 향해 창을 던지면 그 대상을 끝까지 쫓아간 뒤 다시 프록시마에게 돌아오는 유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가 직접 재련한 이 창은 단순히 튼튼하고 빠른 능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별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창에는 특별한 독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창으로 찔러서 독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창 주변에 독 에너지가 퍼지기 때문에 근처에만 있어도 대상을 감염시킬 수 있죠. 이 창을 이용한 프록시마의 업적 중 하나는 분노가 극에 달한 헐크에게 독 에너지를 주입해 감마 에너지를 감소시켜 헐크에서 브루스 배너로 돌려놔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어벤져스에서 가장 큰 전력 중 하나인 헐크가 프록시마에게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창술에 능한 육체파 캐릭터인 프록시마의 분신과도 같은 이 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없습니다. 타노스가 죽어가는 별로 직접 재련도 하고 특별한 능력들로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는 굉장히 의미있고 뛰어난 무기지만 그저 창이라고만 불리고 있죠. 프록시마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블랙오더의 또 다른 멤버인 콜버스 글레이브와 부부관계라는 점입니다. 히어로들 사이에서도 연인 또는 부부관계인 캐릭터들이 꽤 많은데 마찬가지로 빌런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부부인 캐릭터들이 있죠. 그럼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의 남편인 콜버스 글레이브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콜버스 글레이브는 앞서 소개한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의 남편이며 부인인 프록시마처럼 장창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블랙오더 중에서 타노스를 향한 충성심이 가장 높은 캐릭터로서 타노스의 오른팔이자 블랙오더의 리더이기도 하죠. 콜버스 글레이브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까마귀를 뜻하는 콜버스와 큰 날이 붙어있는 장창인 글레이브를 합친 이름입니다. 까마귀는 유럽 신화에서 주로 파밀리어로 많이 언급되죠. 그 때문인지 콜버스 글레이브는 타노스의 최측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보니모와 프록시마처럼 콜버스 역시 블랙오더 이전의 정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콜버스는 타노스에게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행성을 곡물로 타노스에게 바쳤다는 점이죠. 이런 콜버스 글레이브가 사용하는 무기는 찌르기보다는 베는 것에 더 특화된 장창으로 사용자인 콜버스 글레이브의 이름도 무기와 같은 뜻입니다. 특이하게도 콜버스는 본인이 사용하는 이 장창과 생명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콜버스의 능력은 부인인 프록시마 못지않게 육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튼튼하고 강한 내구성과 스피드는 물론 앞서 말했던 창과 이어져 있는 생명력 때문에 불멸의 능력도 가지고 있죠. 콜버스는 장창이 부서지지 않는 한 절대 죽지 않는데 창만 온전하다면 콜버스는 생체 신호가 정지되거나 몸 전체가 가루가 되어도 서서히 재생되어 부활하게 되죠. 반대로 창이 산산조각 난다면 콜버스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을 휘두르는 콜버스 본인보다 이 창이 본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창은 원자 단위까지도 벨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인데 헐크나 하이페리온처럼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도 벨 수 있죠. 이러한 강력한 무기로 타노스의 위세를 전 우주에 떨치던 콜버스는 블랙오더 이상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타노스의 자리죠. 멀티버스의 충돌로 인해 우주가 파괴되고 재창조되기를 반복하던 시기에 타노스의 부재를 틈타 블랙오더의 리더였던 콜버스는 타노스의 자리에 앉았고 타노스 못지않은 잔혹함으로 은하계 전체를 침략하고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후 타노스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콜버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노스는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대립하게 됩니다. 타노스처럼 우주 전역에 영향력을 끼친 콜버스였지만 타노스에게 손쉽게 제압당하게 되고 타노스는 그에게 최후의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나에게 죽던가 스스로 죽던가. 결국 콜버스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글레이브의 조각으로 할복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후에 콜버스는 블랙오더로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악역으로서 남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콜버스의 양 뺨에 있는 투구 장식처럼 보이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콜버스의 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콜버스 글레이브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가 부부의 인연이 있듯 다음 소개할 블랙 드워프와 콜버스는 형제 관계입니다. 블랙 드워프는 앞서 소개한 콜버스 글레이브와 형제관계입니다. 형인 콜버스와 함께 타노스에게 충성을 다하여 블랙오더가 되었으며 그의 특징은 블랙오더를 떠나 우주에서 가장 강한 피부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블랙 드워프는 현재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블랙 드워프와 컬 옵시디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죠. 컬 옵시디언이라는 이름은 블랙오더라고 불리기 전 타노스가 지어준 이름이었지만 멤버들이 블랙오더로 불리기를 원해 블랙오더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죠. 이제 와서 왜 블랙 드워프가 컬 옵시디언으로 불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블랙 드워프가 컬 옵시디언이고 컬 옵시디언은 블랙 드워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블랙 드워프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드워프와 컬 옵시디언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두 이름 모두 다른 블랙오더 멤버들처럼 검은색을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블랙 드워프에서는 블랙, 컬 옵시디언에서는 흑요석을 뜻하는 옵시디언이라는 단어가 있죠. 드워프나 흑요석은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그 때문인지 블랙 드워프는 도끼나 망치 형태의 크고 묵직한 무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블랙 드워프는 블랙오더 내에서 가장 강인한 내구력과 지구력을 자랑합니다.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나 콜버스 글레이브도 강한 내구력을 가졌다고 설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블랙 드워프가 더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죠. 블랙 드워프의 피부는 절대 상처를 입지 않으며 더 피크 침공 당시 여러 히어로들이 합세하여 그를 공격했을 때에도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내구력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강하기 때문에 절대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졌죠. 이처럼 블랙 오더에서 탱커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략 전술이 부족하며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식한 힘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블랙오더의 지구 침공 때 프록시마는 아틀란티스를 정복하고 에보니모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조종하는 등 블랙오더 각각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와칸다 정복 임무를 부여받은 블랙 드워프만이 임무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임무 실패와 더불어 강한 체력만으로 싸우던 블랙 드워프는 다굴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더 피크 침공에서 우세한 듯 했으나 체력 말고 특별히 내세울 게 없던 블랙 드워프는 결국 로난에게 뚝배기가 깨져 사망하고 맙니다. 온몸은 멀쩡했지만 알고 봤더니 제일 약한 부분이 얼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형인 콜버스 글레이브는 블랙오더의 리더이자 타노스 군단 최고 지휘관인데 어째서인지 블랙 드워프는 힘만 센 바보 동생 느낌이라 은근 정이 가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과 체력만 내세우는 블랙 드워프 같은 캐릭터도 있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슈퍼자이언트처럼 정신력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블랙오더에는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콜버스 글레이브, 블랙 드워프처럼 강한 육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멤버도 있지만 에보니모처럼 정신적으로 강력한 캐릭터도 존재합니다. 바로 정신기생충이라는 별명을 가진 슈퍼자이언트죠. 슈퍼자이언트의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태양보다 100배 이상 크고 무거운 별을 초고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또 다른 의미로는 업계의 트렌드와 방향을 지배하는 최고의 기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슈퍼자이언트와 잘 어울리는 의미인데 일단 블랙오더 멤버들의 이름의 특징인 우주 천체와 관련된 의미가 있다는 점과 슈퍼자이언트의 능력인 정신기생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건 역시 이름의 뜻에 의미가 있죠. 슈퍼자이언트는 타노스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직접 블랙오더로 스카우트한 캐릭터입니다. 앞서 소개한 4명의 캐릭터들은 블랙오더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타노스와 함께 했던 캐릭터들이며 슈퍼자이언트만이 블랙오더 창설 이후 영입되어 블랙오더의 멤버가 된 케이스죠.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녀의 능력은 정신기생입니다. 정신조작이라는 표현보다 정신기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능력의 디테일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조종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지를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생충처럼 대상의 정신을 갉아먹을 수도 있어 일반적인 정신지배와는 더 강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여러 명의 정신을 통제할 수도 있으며 통제하고 있는 대상이 멀리 있더라도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지배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타노스가 지구 침공을 했을 당시 슈퍼자이언트는 이뉴먼의 왕인
블랙볼트의 정신을 지배하여 다른 히어로들과 대립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블랙볼트는 이뉴먼으로서 평범한 인간보다 뛰어난 육체를 가진 데다가 이뉴먼의 왕족으로서 정신적으로도 강한 인물이었지만 타노스와의 대결로 체력은 소모된 상태여서 슈퍼자이언트의 정신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정신 기생과 함께 그녀는 다른 모든 종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옴니패스라고 불리는 이 능력을 통해 정신 조작 능력 역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 때문인지 그녀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하며 블랙오더의 다른 멤버들과 팀워크보다는 주로 혼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그녀의 신체는 사이오닉 개체로서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으며 유령처럼 모습을 감출 수도 있어 블랙오더의 심령술사라고도 불립니다. 슈퍼자이언트의 결말은 다소 짠한데 타노스가 그녀를 영입한 것은 그녀가 갇혀 살았던 수용소에서였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아픈 아이들을 가둬놓는 수용소는 죽음만이 그들을 탈출시킬 수 있던 곳으로 그 공포심에 물든 아이들은 타노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곡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슈퍼자이언트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었으며 타노스에게 죽임을 당하길 원했던 슈퍼자이언트는 타노스의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함께한 뒤 죽임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이후 지구 침공에서 과업 중 하나인 타노스의 아들 테인을 죽이기 위해 아틸란에 있던 반물질 폭탄을 터뜨려 지구를 날려버리기로 한 슈퍼자이언트는 블랙볼트의 동생인 막시무스와 이뉴먼의 왕실견 록조에 의해 작전이 실패했으며 록조의 능력으로 폭탄과 함께 다른 행성으로 텔레포트되어 혼자 죽음을 맞이하죠. 후에 블랙오더 전원이 부활하는 에피소드가 발생했지만 슈퍼자이언트만은 여전히 고인으로 남아있습니다. 블랙스완은 다른 블랙오더 멤버들과는 다르게 블랙오더에 합류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어원은 검은 백조를 뜻하는 블랙스완으로 이 블랙스완은 라브 말랄의 부하인 위대한 여인들이라는 집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검은 백조라는 뜻만 두고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인커전 현상이 발생하는 에피소드에서 첫 등장합니다. 인커전은 서로 다른 멀티버스끼리 충돌로 인해 하나 이상의 멀티버스가 멸망하게 되는 최악의 현상이죠. 그 때문에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블랙스완은 다른 블랙오더 멤버들과 달리 그 기원이 제대로 등장한 캐릭터인데 그녀의 본명은 야바투 운몬 투루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버스가 아닌 다른 멀티버스에서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야바투가 어릴 적 그녀의 멀티버스가 사라지면서 블랙스완들에 의해 걷어지고 야바투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죠. 블랙스완들의 손에 길러지며 전투 기술과 자신의 능력을 해방시키고 야바투도 블랙스완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은 라브말랄의 군대가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라브말랄과 블랙스완의 목적은 다른 멀티버스를 파괴시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커전 발생 시 멀티버스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생존시키기 위함이었죠. 지구 616에 처음 인커전이 발생했을 때 세상이 붉은 빛으로 물드는 광경을 본 블랙팬서는 하늘에서 블랙스완이 내려와 지구 616과 충돌하려는 다른 멀티버스를 파괴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저지했지만 실패하였고 블랙스완은 다른 멀티버스를 파괴함으로써 지구 616의 멸망을 막습니다. 자신들의 멀티버스가 살아남은 건 다행이었지만 다른 멀티버스의 생명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된 블랙팬서와 일루마니티는 블랙스완을 생포하여 와칸다에 구금하고 앞으로 발생할 인커전과 라브말랄의 계획도 듣게 되죠. 블랙스완은 와칸다에 구금되어 다른 히어로들과 여러가지 대화를 하며 인커전이 발생하는 이유와 막을 수 있는 정보 등을 공유해주고 반대로 지구 616의 정보도 공유받게 됩니다. 타노스가 지구 침공을 할 당시 블랙스완은 여전히 와칸다에 구금되어 있었고 이때 블랙스완은 타노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타노스는 거절을 하고 둘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나죠. 후에 일루마니티 내부에서 인커전의 대응에 대해 네이머와 다른 멤버들의 불화가 생기면서 네이머는 타노스와 블랙오더 멤버를 비롯하여 다른 빌런들과 함께 카발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블랙스완도 카발에 합류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카발 내부에서도 네이머와 타노스가 갈등을 겪었지만 카발 내부에 타노스의 측근들이 많았던 관계로 네이머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카발과 함께 타노스가 리더로 오르게 됩니다. 이때 블랙스완도 자연스럽게 타노스를 따르게 되면서 블랙오더의 일원이 되죠. 다른 블랙오더 멤버들과는 기원이나 영입 과정이 확실히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멤버들처럼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의 대표적인 능력이라면 엑스맨의 사이클롭스처럼 눈에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이클롭스처럼 조절이 안 돼서 특수 안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강한 에너지죠. 또한
텔레파시, 비행, 에너지 필드 등도 그녀의 능력 중 하나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포함해서 블랙스완은 다양한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데 와칸다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지구의 각종 언어를 익히기도 했는데 애초부터 그녀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죠. 블랙스완은 특수한 장치로도 무장하고 있는데 바로 인커전 감시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인커전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라부 말랄의 명령으로 다른 멀티버스를 파괴하며 다닐 수 있었죠. 참고로 블랙스완과 함께 계속 언급되는 라부 말랄의 정체는 다른 멀티버스의 닥터둠입니다. 지금까지 타노스의 정예부대인 블랙오더 각 멤버들의 과거와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MCU에서는 이들의 특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얼마나 강한 존재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코믹스에서는 대표 빌런 중 빌런인 타노스의 수족들인 만큼 그들 개개인의 강함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의외로 타노스를 배신한 경우도 많아서 이들이 정말 타노스에 대한 충성심을 내세울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자신을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지만 강하다는 이유로 부하로 두는 타노스의 간대함은 정말 인정해줘야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K였습니다.